세라덴토에서 하는 집중 치료 중에 특별히 세라믹에 관련돼서 아주 가벼운 일반인들이 알아도 될 만한 정도까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커피잔도 도자기고요. 고려청자, 또 조선 백자 다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의 공정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자기 가루를 개서 그것을 몇 시간 동안 뜨거운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 구워내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번 구울 수도 있고 3번 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똑같은 공정 방법을 과거에는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시간이 이틀 이상 걸리게 됩니다. 기공소라는 곳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 기공소까지 가는 기간 또 오는 기간 이렇게 합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그 도자기 치아를 끼는 데까지는 최소 5일에서 6일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세라믹이 너무나 발전을 많이 해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그래서 디자인도 컴퓨터가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밀링 머신이 이제 깎게 되는데요. 예전의 방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은 미리 각설탕 모양으로 도자기 가루를 미리 구워서 나온 블럭을 사용합니다. 미리 구웠기 때문에 도자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자기 덩어리니까 굉장히 단단하겠죠. 이 네모난 모양에서 치아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테크니션이 일일이 사람이 깎아서는 할 수가 없는 공정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밀링 머신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깎게 되면은 한 15분 정도면 치아 하나를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는 치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공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보시면 도자기 밝은 색부터 좀 어두운 색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개개인에 맞는 색깔을 위해서 이 위에 어떤 칠을 해서 컬러링을 좀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라미네이트에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라미네이트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이렇게 얇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렇게 작은 조각인데요. 인조 손톱 같은 거를 치아 위에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삭제 라미네이트 우리 병원에서도 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란 거는 본치아를 갈지 않고 그 위에 그냥 이 얇은 라미네이트 판을 붙이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 라미네이트 두께가 일일이 사람이 다 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럭이 아니고 흙을 개서 만들고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아주 얇게 만들어도 그게 0.5mm 또는 0.7mm 정도까지가 어떤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예전의 방법인데 요즘에는 기계가 깎아내고 그 깎아낸 거를 또 기공사가 조금 더 손으로 다듬고 해서 강도도 조금 세지고 0.1, 0.2mm까지도 두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얇아도 0.1에서 0.2mm 두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뭔가 세라믹 판을 붙였을 경우에 그만큼은 튀어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고 색을 밝고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앞에 웃을 때 보이는 치아들을 다 붙이게 되는데 무삭제를 하고 붙이게 되면 그 두께만큼은 조금 튀어나오게 되겠죠. 안 튀어나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색깔 물감칠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도자기를 붙일 때 접착제를 붙이게 되는데 그 접착제가 들어갈 공간도 살짝 필요합니다. 그게 아주 작은 두께지만 어쨌든 0.05mm에서 0.08mm 정도는 되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그 두께만큼은 나와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광고나 이런 데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환자들 생각에는 삭제 안 하고 내가 이만 하얘지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이가 들어가 보여서 난 조금 튀어나와도 좋겠다, 튀어나오면서 좀 하얘지면 더 좋겠다, 이런 분들은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맞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딱 맞는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저에게 문의를 온 환자분들은 입이 지금보다 더 들어가 보이고 싶어하는 환자분이 많으면 많았지 더 튀어나와도 좋을 환자들은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한민족은 대부분 구강이 약간 돌출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해당될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미네이트의 두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어느 병원이든. MCXL이라는 밀링 머신이 있는 병원에서는 도자기를 아주 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얇았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고민을 무지무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자기를 얇게 만들다 보니까 치아 위에 그 도자기를 붙였을 때 치아색이 비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치아색을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은 건데 자기 치아색이 누렇거나 변색이 있다거나 이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붙이는 건데 이 도자기 판이 너무 얇다 보니까 그 색이 다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는 사실 또 투명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명도가 없으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전에 영화 마스크라는 영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그 이가 하얗게 이렇게 마스크라는 그 주인공이 보일 텐데 그 이처럼 보이게 돼요. 투명도가 없으면 마치 하얀색 물감을 칠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거는 하얗지만 절대 이쁜 하얀색이 아니에요. 아주 인위적이고 누가 봐도 앞니를 뭔가 했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이죠. 저희 디자인 치과에서 추구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라미네이트에서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투명감입니다. 투명감을 살려내면서 얇게 붙이는 거는 무지무지 어려워요. 본치아 색도 막아야 되고요. 라미네이트를 붙였을 때 우리 눈에 최종적으로 보이는 색깔은 본치아 색깔과 세라믹의 색깔 그리고 그 접착제의 색깔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 본치아와 세라믹 그리고 접착제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색이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병원들은 여기 여러 가지 세라믹이 있는데 이런 세라믹은 하얗지만 불투명한 하얀색이에요. 이런 거를 붙이면 하얘 보이긴 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워지려면 투명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얗더라도 투명도가 있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을 소화해내야 될 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불투명한 블럭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도 한 10가지 이상의 종류의 접착제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얗고 좀 불투명한 접착제 색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치과는 그런 것을 안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할 때 비용적인 측면 또 그 병원의 어떤 집에서의 거리 다 고려를 해야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투명도 있게 라미네이트를 붙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